아이와 교사의 사이도 원만해지고 아이도 기분 좋게 부모님께 찾아갈 수 있고 모두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사실 거기서 파악할 수 없는 위험이 조금씩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솔직히 말하면 이 통지표는 아이의 학교 생활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가 종료되고 여름방학이 시작했을 텐데 여름방학식 날 받는 게 있죠. 바로 통지표입니다. 통지표 받으신 분들은 성적표랑 행발이랑 잘 보셨나요? 관련해서 오늘은 통지표에 대한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질일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지표의 의미와 함께 그 다음 성적표와 행동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담임교사의 마음을 조금 솔직하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지표 의미는 부모님이 아시는 것처럼 한 학기 동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통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과목별로 아이들이 수행평가든 다른평가든 잘 했는지 못했는지 나타내는 교과 성적표, 쉬는 시간이나 친구 관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오전부터 오후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아이의 특성은 무엇이고 아이의 잘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루가 아닌 1학기 내내 아이를 관찰하고 지켜본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에 대해서 서술해주는 행동특성 발달까지 많은 사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1학기에는 이 행발을 적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적으로는 잘하고 있는지 생활적으로는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바뀌어가는 학교도 많기 때문에 1학기에는 통지표에 이 문장이 안 적혀있는 학교도 많을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방학식 날 가장 기대하는 이유는 다음날부터 방학이기도 하고 통지표에 대한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지 담임 선생님께서 어떤 것을 적어줬을지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설레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이나 학부모님께서 1학기 학교 생활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학교에서 가정으로 연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가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싶은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와 부모님들께서는 즉 각 가정에서는 이 통지표를 보면서 성적을 통해서 방학 동안에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반성을 하고 생활적인 측면이나 친구 관계, 수업 시간, 이런 학습 태도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 훈육을 통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2학기 생활에는 훨씬 더 나아가는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통지표의 의미라고 봅니다. 결국 통지표라는 것은 학교에 있는 교사와 집에 있는 부모님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우체통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목적은 전부 우리 아이의 성장인 것이죠. 관찰 결과를 주고받고 다음번에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각자 분야에서 교육하고 훈육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지표의 의미가 저는 조금씩 많이 변화 또는 변질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와 학부모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지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수공아에 질문 주시면 답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이 변화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아이들의 성적표를 또는 통지표를 받아보면 정말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한눈에 느끼실 거예요. 저 예전 성적표만 보더라도 지금과 다르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평가 단계의 간소화입니다. 예전에는 수우미얀가였던 5단계 평가 척도가 지금은 잘함, 보통, 노령함, 대부분 학교가 3단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수우미얀가 이 5단계가 일제잔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초등 시절인데 좀 학습 말고 다른 것들을 강조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4단계인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령염 또는 ABCD 여기서 최근에는 3단계인 ABC 또는 잘함, 보통, 노령요함으로 줄어든 것이죠. 조금 이것은 밑에 것과 이야기를 같이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지필평가나 다전평가 위주였다면 요즘에는 이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성취 기준을 정해놓고 그 성취 기준만 통과하면 자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 입장에서 살짝 아쉬운 것은 한 단원을 봤을 때 전반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취 기준을 통과하면 자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단원 평가보다는 수행 평가, 문제가 20문제에서 두세 문제 정도 평가보는 것으로 통지표에 반영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통지표와 관계없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원 평가는 대부분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단원 평가 결과와 이 수행 평가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친구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의 넓이라는 단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단원 안에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등등의 다양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그럼 단원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한 범위, 다양한 학습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네 가지의 개념 부분적인 것을 뽑아와서 가장 중요한 거 두세 가지 정도를 풀었을 때 이 친구는 자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2개에서 13개를 맞춘 아이들도 수행평가에서는 자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제표에서는 모두 자랑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취 기준에서 노력 요항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반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람 아니면 보통인데 이 자랑 받은 친구들이 20점인 친구들과 12, 13점의 친구들의 간격이 쫙 있다는 거죠. 물론 초등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공부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공부에 대한 자신감, 나도 할 수 있다, 딱 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음, 그것이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초등 시절은 길고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도 길어요. 그런데 이 1학기 내용에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공부하지 못했을 때 이 내용과 관련된 다음 학기, 다음 학년 내용 나오면 그 아이들은 나 분명히 자랑 받았는데 왜 다음 학기는 왜 이렇게 어려워? 왜 다음 학년은 왜 이렇게 내가 못 풀지? 스스로 자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학기 통지표를 받았을 때 차라리 보통을 받았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었다면 방학 때 보충하고 공부를 한다면 다음 학기, 다음 학년에서 내가 부족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나오네?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지금의 성적표에서는 거의 7, 80% 이상 친구들이 모두 자랑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보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부분이 교사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방학 때에는 내가 공부를 성적표에 자랑을 다 받았더라도 스스로 복습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자랑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막상 모르거나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조금 아쉽지만 수행평가에 맞춰진 성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줄 수 없다, 피드백을 줄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학부모님께서 아셔야 우리 아이에 대해서 다음 학기나 다음 학년을 준비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행동 특성, 즉 행발이라고 해서 일명 쫑알이라고 하죠. 담임선생님께서 길게 적어주는 것인데요. 예전 것을 보면 정말 직설적으로 너 이거 못한다, 잘못했다 라는 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충격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요즘에는 간접적으로도 아니고 거의 적지 않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단점을 적으면 따로 수정을 하라고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단점을 적지 말고 이러이러했으나 이제 이렇게 변화하였다. 아니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최대한 애둘러서라기보다는 좋은 부분만 적으려고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1학기 말이나 2학기 말에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을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더라도 이렇게 적다 보면 부모님이나 아이가 기분 상해서 학교로 전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보통 방학식 날은 급식이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꼭 몇몇 선생님들은
학부모님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와서 우리 아이 뭐 이거 무슨 뜻이냐 또는 성적은 왜 이러냐 질문하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 전화를 받고 주위 선생님들도 보다 보니까 아예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줍니다. 발전 가능성, 아이가 또는 가정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작성해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통지표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교사들은 최대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모님과 손을 잡고 함께 연계해서 가정에서 교육하고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아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는데, 이것이 해가 지나가고 갈수록 심지어 그 부분마저 적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지표를 받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되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안 좋은 말이 적혀있지 않을까? 또는 성적은 어떨까? 부모님께 혼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기분은 좋아요. 통지표 받았을 때 대부분 잘함이고 행동 특성에도 대부분 좋은 말이 적혀있기 때문에 아이와 교사의 사이도 원만해지고 아이도 기분 좋게 부모님께 찾아갈 수 있고 잔소리 듣지 않고 모두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에 사실 거기서 파악할 수 없는 위험이 조금씩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솔직히 말하면 이 통지표는 아이의 학교 생활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다. 아니, 점점 이 통지표가 교사와 부모님을 연결시키는 이 연결고리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년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교사들 입장에서도 조심할 수밖에 없고 부모님과 아이 입장에서도 기분 좋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이 있다면 이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 다음 가정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하려면 저는 최소한의 아이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직접적이다 보면 아이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혼자 생각을 해본 것인데 통지표를 받기 전에 뭐 1학기 상담이든 2학기 상담이든 교사와 부모님과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왔는데 만약에 해결이 되었다면 따로 적지 않거나 변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고 만약에 이 부분이 변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주는 것이 아이에게도 부모님께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부모님과 교사가 아무런 말이 없이 아이도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이 중간에 어떤 레포 형성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이 있었다면 지금의 통지표와 다른 조금 더 발전적인 통지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을 조금 담아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교사 입장에서 어딘가 이런 것을 말하게 되는 공간이 있을 때 한번 건의해서 더욱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적표를 받아보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행발을 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문장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우리 아이들 통지표와 함께 정말 커다란 칭찬해 주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 학기 생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